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채무자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또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업무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의뢰인은 그쪽 사무실과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셨고요. 저희 사무실과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접수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사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는데요. 혹시 전에 카드깡을 부추기는 대리인 사무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오늘도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말도 안 되는 상담 내용으로 더욱 말도 안 되는 수임료를 책정해서 이미 힘든 상황에 처 계시는 우리 채무자를 괴롭힌다고 해야 할까요? 또는 속인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사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해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요.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무실로부터 제발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하고 상담을 하셨던 저희 의뢰인 A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의 나이는 20대 초반의 어리신 분이신데 친구들의 코인, 주식 이런 투자 성공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투자에 같이 뛰어들었다가 손실금이 발생을 하셔서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을 하게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이랑 상담을 할 때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까 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분은 절대 아니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분인데 가장 이분이 망설이셨던 이유가 바로 생계비였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33만 원이다. 그리고 이게 2025년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 오른 143만 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 기준으로 1인 기준 133만 원, 2025년 기준으로 143만 원의 생계비만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가능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2인, 3인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현재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을 계속 감당하다가는 더한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선택하시는데요. A씨도 마찬가지로 이 적은 생계비로 장기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니까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신용회복 쪽에 대한 상담은 혹시 하지 않으시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지는 제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이런 프로그램들은 개인회생에 비해서 장기간 8년 또는 10년 이렇게 아주 길게 갚는 대신에 매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개인회생으로 3년간 변제금을 내는 거는 물론 짧게 끝나니까 좋긴 한데 한 10년 이렇게 내면서 생활비를 조금 넉넉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회생 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용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해보다가 결국에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채무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여러 번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일단 조건 차이, 그 다음에 탕감 차이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분이 너무 강력하게 신용회복 쪽 채무조정제도를 원하셔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성수님 사정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왜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려 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분이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제가 듣는 내내 너무 화가 나서 대체 그 사무실이 어디냐라고 직접 가서 따질 뻔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울의 한 대리인 사무실에서 사무장이라는 사람이랑 상담을 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 워크아웃 이라는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가진 채무의 연체 정도에 따라서 채무 원금이 탕감되기도 하니까 개인회생으로 시간을 끌다가 생계비 부담이 적은 워크아웃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워크아웃으로 갔다가 회생으로 바꾸시거나 반대로 개인회생을 몇 달 하다가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굉장히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너무 가관이었어요. 이런 서비스를 연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10개월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업무를 계속 봐줄 테니 매달 일정 수임료를 달라. 그게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수임료를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월이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5개월이면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6개월에 8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다. 또는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제 생각엔 연체 컨설팅이라는 이 단어도 말이 안 되는 게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대리인 사무실이 하는 역할은 일반 개인회생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수임료를 2배, 3배도 모자라서 4배까지 받을 만큼의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개인 채무자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밖에 없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제도 역시 저희가 안내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주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료만 내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류 대행을 해주는 정도 비용이면 좀 적절하겠네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채무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30% 정도에 육박하는 비용을 수임료로 요구했다는 사실에 제가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원리금을 다 내야 되는 분이 1,500만 원의 빚을 더 얹어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도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서, 채무 금액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수임료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죠. 법률 서비스 역시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얼마로 책정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자유의 영역입니다. 심지어는 저희도 어려운 사건이면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은 몇 천만 원, 심지어는 몇 억대의 수임료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평범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에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의 수임료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분이에요. 심지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사무실 치고 제대로 사건이 수행되는 곳이 드물어요. 왜냐면 어차피 개인회생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간 끌기용이라면서 개인회생 사건 자체를 등한시하고 성실히 싸우질 않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 의뢰인은 상담을 해보니까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이득인 분이었어요. 왜냐면은 20대니까 변제 기간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도 되고 심지어는 생계비를 추가 요청드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걱정하시는 만큼 빠듯한 삶을 살아야 되시는 그런 분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려운 채무자에게 최선의 길을 찾아준다는 소명의식보다는 어떻게 약정을 유리하게 체결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채무자로부터 수임료를 더 그럴듯하게 많이 받을까에만 치중한 상담을 하는 분들은 이 분야에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채무자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또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업무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의뢰인은 그쪽 사무실과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셨고요. 저희 사무실과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접수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상담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미 계약서 작성을 하고 피해를 입은 채무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상담을 끝내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네이버 지식인 이런 곳에도 비슷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채무자분들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데요. 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갚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후회하시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없는 사정을 또 이용을 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담을 하고 이렇게 수임료를 책정할 수 있는지 정말 분노가 차오릅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있죠. 혹시라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진행을 위해서 대리인 사무실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제발 이상한 상담이나 이상한 사무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그러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속한 사무장들이 그렇게 도를 넘는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모두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